7월에는 한인사회 뉴스의 중심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하세요. 대낮 할리우드 힐스 맨션에 절도단이 침입해 수백만 달러 상당의 고급 시계를 싹쓸이에 달아났습니다. 공사장 인부로 가장해서 LA 일원의 부촌 30여 곳에서 주택 절도 행각을 벌여온 절도단이 일망타진됐습니다. 치솟은 금리로 인해 캘리포니아의 아파트 건물주들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채무 불이행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디즈니랜드 노조가 다음 주 회사를 상대로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과 노스할리우드 등 LA 곳곳에서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자가 나온 뺑소니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지속돼 올해 미 전역에서 모두 40명 이상의 한인들이 코로나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형 소매 유통체인 타겟은 오는 15일부터 개인 수표를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논란과 맞물려 관심을 모으며 열렸던 어제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의 연쇄 회동이 집단적인 후보 사퇴 요구 분출 없이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 반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자신의 경쟁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TV토론과 골프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사흘간 일정으로 개막한 나토 정상회의에도 미국 대선 리스크가 들이우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불확실성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나토 정상들의 불안감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나토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가 간절히 요청해온 페이트리엇 방공미사일 등 방공무기 체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독일, 캐나다를 비롯해 10여 개국과 연쇄 양자회담을 진행합니다. 제넷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인플레이션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노동시장은 이전처럼 인플레이션 우려를 부를 만큼 압력이 강하지도 않다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견해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야는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둘러싸고 공방을 계속했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1원이 오른 1384.7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도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91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현호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LA론의 연일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이 이번 주 중에 가장 더운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LA의 낮 기온은 90도에 달하는 폭염이 예상됩니다. 일랜드 지역은 100도가 넘는 가마솥 더위가 예상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A론에서 주택 침입 절도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 대낮에 할리우드 힐스의 맨션에 절도단이 침입해 수백만 달러 상당의 고급 시계들을 훔쳐서 도주했습니다. 어제 낮 12시 30분 할리우드 힐스 도헤니 에스테이트에 위치한 주택에 3인조 절도단이 침입해서 옷장에 있던 고급 손목시계 50개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절도범들이 훔친 시계는 개당 수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고급 시계입니다. 한 개당 수십만 달러입니다. 롤렉스와 파텍 필리페, 콜렉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집주인이 집을 비운 틈을 타서 절도단 3명이 거실에 통유리를 깨고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집안의 경보장치를 해제하고 범행을 벌였습니다. 용의자들은 집안에 침입하자마자 미디어룸으로 들어가서 알람 시스템을 해제하고 집안에 있는 감시 카메라부터 전부 껐습니다. 알람을 해제한 후에는 옷장으로 곧장 직행했습니다. 옷장에 보관된 고급시계 50개를 쓸어 담은 후에 집안을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옆집에 있던 사람이 스키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 3명이 집 밖으로 빠져나와서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집주인에게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주인은 절도범들이 집안의 알람 장치를 재빨리 해제한 것부터 옷장으로 가서 고급시계 콜렉션만 가져간 것으로 봐서 집안 사정을 훤히 아는 사람들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사장 인부로 가장한 채 LA론의 부촌을 돌면서 주택 침입 절도 행각을 벌여온 절도단 3명이 체포됐습니다. 각각 21살과 39살 난 이들 절도단 3인조는 공사장 인부로 가장한 채 지난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웨스트 LA와 웨스트 할리우드, 스튜디오 시리 등 부촌을 돌면서 주택 침입 절도 행각을 벌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사장 인부가 있는 자켓을 입고 집 문을 두드린 다음 인기척이 없으면 뒷문으로 침입해서 보석, 고급 시계, 명품 핸드백, 현금 등을 훔쳐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만 30여 군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5일 스튜디오 시리에서 범행을 벌이다 덜미를 잡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치솟은 금리로 건물주들의 재융자 부담이 늘면서 캘리포니아 아파트 건물주들도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채무불이행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유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렌트비를 꼬박꼬박 챙길 수 있는 아파트 건물주들의 입장은 그동안 부러움을 샀지만 금리 인상으로 이자 비용이 늘어난 반면 렌트비 체납 세입자들이 부쩍 늘면서 수익 구조가 악화돼 아파트 건물주들이 대출금 상환을 제때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9일 특히 남서부와 남부 지역의 많은 임대부동산들이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출금 상환을 제때 못한 아파트 건물주들이 일부에 머물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아파트 대출금 포트폴리오의 20%가 채무 불이행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상업용 건물의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상업용 건물의 채무 불이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건물까지로 채무 불이행 사태가 확산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온 것입니다. 팬데믹 동안 아파트 건물의 렌트비는 급등했지만 최근 몇 개월 동안 렌트비 상승세는 정체된 상황입니다. 특히 LA에서 지난 1년 새 아파트 렌트비가 3% 하락하면서 렌트비 하락폭이 전국 평균의 4배에 달했습니다. LA에서 렌트비 하락이 나타난 이유는 팬데믹 초기에 연기됐던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가 지난 1년 새 완공돼 공급은 늘었지만 수요는 줄어든 탓입니다. 지난 수년 새 고급 아파트 신축이 타운에서도 붐을 이루었지만 불확실한 경제 속에 고급 아파트 렌트를 감당할 세입자 수도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억제책으로 금리를 큰 폭 인상하면서 건물주들의 모기지 상환 부담은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이승호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상업용 건물, 아파트를 포함해서 이런 건물들은 융자 자체가 그 변동이자율이 대세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일단은 이제 재융자에서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 재융자라는 것은 기금의 상황에서 늘어난 이자 비용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세입자들이 지난 한 몇 년 동안 렌트를 올리지를 못한 상태였고 그리고 아직도 퇴거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고 함으로써 아마 수익 구조는 나빠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은 나빠졌고 비용은 늘어났을 경우 재융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을 때 좀 어려운 조건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건물을 차압당하는 상황에 이르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융자를 해야 될 때 많은 은행들이 지금 제시하는 조건들이 보면 은행 금액, 재융자 금액을 다 하지 않고 거기에서 일부만 재융자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건물주로부터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 조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랬을 경우 그 조건을 못 맞췄을 경우에는 은행 입장에서는 융자 금액을 다 갚아라. 보통 은행 론을 콜한다는 말을 하는데 그 콜을 하든가 아니면 아직은 아파트 건물이 위기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아파트 등 다가구 세대 건물의 대출 포트폴리오 중에 1.7%만이 최소 30일 이상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사무실 건물의 대출 포트폴리오 중에 약 7%, 그리고 호텔과 소매 상가 건물의 대출 포트폴리오 중에 약 6%가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앞으로 더 많은 아파트 건물주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에 출석해 기존의 금리 인하 신중론과 함께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높은 금리가 너무 오래 이어지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현재 물가가 2% 목표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과열을 우려했던 고용시장도 여전히 강하지만 진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를 위해선 좋은 지표가 더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we need more good data so that we can be confident that what we're seeing is really, that's where inflation's going, that it's going back down toward 2%. We don't need to see it at 2%. Right now we're at 2.6%. 동시에 파월 의장은 지금은 연준이 물가를 잡는 데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23년 만에 최고치인 금리를 너무 오래 지속할 경우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Elevated inflation is not the only risk we face. Reducing policy restraint too late or too little could unduly weaken economic activity and employment. 일부 의원들은 금리를 신속하게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단서는 끝내 내놓지 않았습니다. I got 2 seconds. So when are you going to lower interest rates? I'm today not going to be sending any signals about the timing of any future actions. 미국 언론들은 파월 의장의 발언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오는 9월 금리 인하가 시작돼 올해 2차례 금리를 낮출 거라는 관측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증시에서 S&P 500과 나스닥은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갔고 다우지수는 낙폭을 줄여 0.13% 하락 마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자네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인플레이션이 지낼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노동시장은 이전처럼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부를 만큼 압력이 강하지도 않다면서 앞서 나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견해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어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한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임대료와 주택 비용으로 인해 희망 수준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지만 소비자 물가에 대한 압박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인플레이션 심화 요인으로 꼽힌 노동시장과 관련해 지금도 강력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를 부를 만한 압박이 적어서 인플레이션도 둔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시장의 공급이 급증하면서 변화가 왔다는 것이 현재 옐런의 진단입니다. 디즈니랜드 직원 노조가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면서 다음 주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컬뉴스 이은 기자가 전합니다. 14,000여 명의 디즈니랜드 직원들을 대표하는 노조 측이 다음 주 회사를 상대로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노조는 테마파크 리조트에서 근무하는 부서 직원들을 대표합니다. 근로계약에는 직원들의 임금 인상을 비롯해 안전수칙 강화 등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노조 측은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파업을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성명을 통해 회사 측이 제시한 수준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테마파크의 성공은 직원들의 희생 없이 이룩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회사 측은 테마파크와 관람객들의 안전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파업 승인 투표를 다음 주에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디즈니랜드 테마파크 측은 직원들의 계약은 지난 6월 16일 종료되었고 계약 연장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노조의 투표 결과는 오는 20일에 공개됩니다. 지난 4일 독립기념일 밤 헌팅턴 비치에서 불꽃놀이 중 아무런 이유 없이 5명의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사상자를 낸 용의자가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유죄 확정을 받으면 최고 사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9일 오렌지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이날 기소된 용의자는 26세의 로건 크리스토퍼 켈리로 그는 지난 4일 밤 헌팅턴 비치에서 술과 약에 취한 상태에서 5명의 주민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칼에 찔린 주민 중 2명은 사망했으며 3명은 부상을 입었고 켈리는 이들 외에 10대 소년을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켈리는 2건의 살인 중범죄, 3건의 살인무기소 중범죄와 1건의 무기소지 중범죄, 그리고 1건의 폭행 경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유죄 확정을 받으면 최고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아 소울 차량을 훔친 절도범 2명이 샌퍼난도밸리에서 추격전 끝에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9일 오전 체스워스에서 도난당한 기아 소울 차량이 경찰에 포착된 후 도난범들은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했습니다. 9일 새벽 1시 30분 오크데일 에비뉴와 메이얼 스트리트 교차 구간 인근에서 용의자들은 훔친 기아 차량을 버리고 뛰어서 도망쳤지만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용의자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하는 기아차 도난 게임을 통해 기아 소울을 훔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샌퍼난도 지역에서는 차량 도난 사건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어젯밤 노숙자 남성 한 명이 한인타운 서쪽 라치몬트의 라이레이드 스토어에서 벤달리즘과 방화 시도를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9시 30분 신고를 받고 226 노스 라치몬트 불바디에 위치한 라이레이드에 출동했습니다. 당시 남성은 라이레이드 매장 진열대를 부수는가 하면 매장 바닥에 발화 연료가 든 병을 던지면서 직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노숙자 남성이 벌인 벤달리즘으로 라이레이드 매장에는 $4,000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7월 10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도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4, 5도가량 오릅니다. LA 다운타운 지역에 오늘 낮 기온 90도를 기록하고 해안 지역은 오랜만에 80도를 웃도겠습니다. 특히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를 비롯해 일부 지역은 110도 내외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오늘을 정점으로 기승을 부리다가 목요일인 내일부터는 1, 2도가량 내려앉기 시작하겠고 이번 주 주말경에는 예년 기온에 가까워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91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2도, 6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108도, 68도, 해안 지역은 81도, 67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장맛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71도, 낮 최고 기온은 88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비리그 명문대에 재학 중인 한인 대학생이 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학내 남학생 사교 클럽에서 벌어진 헤이징, 즉 괴롭힘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뉴햄셔주 하노버 경찰국에 따르면 다트머스 칼리지에 재학 중인 델라웨어 출신인 20살 난 장원 학생이 실종된 지 하루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장원 학생은 지난 6일 밤 9시 30분 캠퍼스 앞에 코네리컷 리버의 다트머스 보트하우스 근처 부두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장원 학생은 이곳에서 자신이 소속된 클럽 모임에 참석해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을 펼친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7시 25분 부두에서 멀지 않은 코네리컷 리버에서 수중 카메라에 의해 장원 학생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장원 학생의 사인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남학생 사교 클럽의 헤이징이 원인일 수 있다는 익명의 이메일을 받고 조사 중입니다. 장원 학생은 2026학번 클래스 오브 2026로 교내에서 남학생 사교 클럽인 베타 알파 오메가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다트머스대는 장원 씨 죽음에 대한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프레터니티인 베타 알파 오메가와 함께 여학생 사교 클럽인 소로리티 알파 피의 활동을 중단시켰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엔데믹으로 전환된 가운데 한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코로나 감염이 지속되면서 올해 미 전국적으로 40명 이상 한인들이 코로나로 사망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올 들어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코로나로 인한 한인 사망자가 모두 44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코로나의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2023년
5월에 공식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현재 여름 여행 시즌에 돌입하면서 전반적으로 감염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증상이 심각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서 한인 고령층과 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코로나 감염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과 놀스할리우드 등 LA 곳곳에서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자가 나온 뺑소니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에서는 올 들어 교통사고 뺑소니가 급증해 한인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LAPD는 지난달 22일 오전 3시 20분 LA 한인타운 북쪽 방면 웨스턴 에버뉴와 로즈우드 에버뉴 교차점에서 일어났던 뺑소니 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범인의 신원 확보, 체포, 유죄 판결 등에 이르는 중요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최대 $50,000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LAPD에 따르면 당시 26살 난 여성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웨스턴 에버뉴 선상에서 남쪽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에 치였습니다.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한 차량은 흰색 픽업 트럭으로 브랜드는 쉐보레 혹은 포드로 추정됐습니다. LA 소방국 응급요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급히 지역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LAPD는 인근 감시 카메라 영상도 온라인에 공개하면서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또 LAPD는 지난 3일 놀스할리우드 지역과 지난 5일 사우스 LA에서 각각 일어난 뺑소니 사건에 대한 제보도 당부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4시 35분 놀스할리우드 지역의 콜드워터 캐년 불바드 인근의 셔먼웨이 선상에서 동쪽으로 달리던 흰색 4도어 인피니티 세단이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 후 현장에 멈추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이 보행자는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져 치료 중입니다. 제보자는 최대 $25,000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LAPD는 지난 2023년 9월 3일 오전 12시 5분에 놀만디 에버뉴에서 남쪽으로 빠르게 달리던 차량이 83가 근처에서 보행자를 치어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전히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최대 제보 보상금은 $50,000라고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파생금융 상품 마진콜 사태로 월가를 뒤흔든 한인 투자가 빌 황 씨의 사기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난 5월에 시작돼서 월가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재판이 사실상 막바지에 돌입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루어진 이 마무리 변론에서 앤드류 토마스 담당 검사는 월가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아케고스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붕괴는 설립자인 빌 황의 거짓말과 조작의 결과라고 배심원단에게 말했습니다. 토마스 검사는 황 씨가 아케고스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려서 은행과 시중의 다른 거래자들을 편취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반면 황 씨의 변호인인 베리 버크 변호사는 정부가 황 씨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이유는 단지 그에게 많은 돈을 빌려준 은행들의 손실을 입혔기 때문이라면서 황 씨는 자신이 믿었던 회사에 돈을 걸었을 뿐이며 이것은 조작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60세인 황 씨는 증권 사기와 전신 사기, 공모, 공갈, 시세 조종 등 11가지 혐의를 받고 있고 만약 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 남은 인생은 모두 감옥에서 보낼 수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지급결제 수단 중 하나였던 개인수표가 디지털 결제 시스템에 밀려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대형 소매 유통체인 타겟은 오는 15일부터 개인 수표를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타겟은 고객에게 쉽고 편리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결제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며 개인 수표는 최근에 사용량이 너무 작아 더 이상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현금, 신용카드, 데비카드, 애플페이, 전자급여이체, EBT 등 디지털 결제는 기존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타겟의 경쟁업체 월마트에서는 계속해서 개인 수표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홀푸드 등은 타겟에 앞서 개인 수표 사용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개인 수표는 전국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던 결제 방식이었습니다.
크레딧 카드 사용이 활성화되기 전인 1990년대까지 현금보다 안전한 결제 방식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간 개인 수표 발행량이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항공 C&D 서비스가 기내식과 기내 면세 사업 부문에서 한국 1위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C&D 서비스의 최덕진 대표는 대한항공 LA 미주본부에서도 단연간 근무하며 남가주 한국기업협회의 제21대와 22대 회장을 지내면서 남가주 한인사회와도 활발한 교류를 이어간 바 있습니다. C&D 서비스는 지난 3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항공을 비롯해 여행 수요 회복에 맞춰서 온라인 플랫폼을 전면 개편했고 면세품의 온라인 쇼핑몰인 스카이샵의 멤버십 서비스 출시와 대한항공 마일리지 서비스 연계 강화, 또 개인화 상품 추천 기능과 선물하기 등의 고객 편의 서비스를 개선해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독일 자동차 업체 BMW가 미국에서 에어백 결함으로 차량 39만 대 이상을 리콜합니다. 전미 도로교통안전국은 BMW가 에어백 인플레이터의 폭발 가능성으로 인해서 차량 39만 대 이상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차량은 특정 세단과 스포츠 외건입니다.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 업체였던 테슬라의 점유율이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테슬라가 등장한 이래 분기별 점유율이 절반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자동차 업계 리서치 업체인 콕스 오토모티브의 자료를 인용해서 테슬라의 올해 2분기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49.7%로 전년 동기 59.3%에 비해 대폭 하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테슬라가 내준 시장은 한국 현대차와 기아, 또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GM과 포드 등이 차지했습니다. 콕스 오토모티브는 차량 등록 건수와 각사의 보고서 그리고 기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2012년 모델 S 세단을 출시하면서 미국의 전기차 기반을 다진 후에 이 시장을 장악해왔지만 이후 다른 업체들이 공세를 펴면서 점차 지배력을 잃고 있습니다. 대형 투자은행 JP몰건이 중국의 전기차 업체 비아디의 목표 주가를 80% 이상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2023년의 2배인 600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JP몰건은 비아디가 앞으로 2년 내 전 세계적으로 차량 600만 대를 판매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JP몰건은 비아디가 2026년까지 해외 시장에서 약 150만 대, 중국 시장에서 450만 대를 판매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3년에는 약 300만 대의 차량을 팔았습니다. 블룸버그 집계 기준으로 JP몰건은 이전에도 비아디의 홍콩과 선전 주가에 대해서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해왔습니다. 비아디는 중국 시장에서 치열한 가격 전쟁을 벌이는 동시에 해외 판매와 현지화 노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숙박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가 몰래카메라로 인한 숙박객의 피해도 그 대책 마련을 하기보다는 공론화를 막는 데 급급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작년에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10년간 접수된 몰래카메라 관련 민원과 신고 건수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어비앤비 측의 대리인은 법정에서 2013년 12월 1일 이후 10년간 감시 장비와 관련한 고객 응대 기록이 모두 3만 4천 건이라고 밝혔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에어비앤비 측은 현관 카메라 고장이나 녹음 기능이 있는 태블릿 PC가 실내에 방치돼 있었던 사례 등도 포함된 숫자라면서 실제 몰래카메라 피해 건수는 이보다 훨씬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NN 취재에 응한 에어비앤비 대변인은 단 하나의 사례와 관련해서도 여러 건의 고객 응대 기록이 생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에어비앤비 측은 몰래카메라 피해 건수가 구체적으로 몇 건이나 되는지는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수협중앙의 LA 무역지원센터는 한국의 우수 수산식품 수출업체와 북미 전역과 중남미에서 약 50여 수입 바이어를 초청해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2024 LA 무역상담회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오늘 오전 11시에 부에나파게에 있는 더블 트리바이 힐튼 호텔에서 열립니다. 이번 상담회는 지난 2022년 이후 2년 만에 LA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한국의 15개 업체가 참가해 다양한 수산식품을 선보입니다. 이번 상담회에는 특히 북미 전역의 바이어뿐만 아니라 멀리 멕시코와 볼리비아에서도 바이어가 참석합니다. 한국 수산식품이 주류 마켓을 넘어 널리 퍼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텔 주차장을 이용하면 무료 주차가 가능하고 참석자들에게는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LA 그래미 뮤지엄과 이 방탄소년단 세븐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같은 하이브 아티스트들의 무대 의상과 컨셉 사진 등이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대규모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하이브와 AP통신에 따르면 그래미 뮤지엄은 다음 달인 8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이브 We Believe in Music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3층 전체를 쓰는 이번 행사에서 지코, BTS, 세븐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프로미스 나인과 엔하이픈, 르세라핌, 안팀, 보이넥스트 도어, 투어스, 아일릿, 캐츠아이 등의 하이브 산하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들의 물품이 대거 선보이는 것입니다. 다만 이른바 대표의 경영권 관련 내용을 빚고 있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 소속의 뉴진스는 이번 전시회 홍보물상으로는 이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속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할리우드 탑스타 조지 클루니가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선 후보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지 클루니는 오늘 뉴욕타임즈 오피니언에 기고한 글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사랑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뛴다면 우리는 대선에서 질 뿐만 아니라 연방의회 장악도 어렵다고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의회에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연방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조지 클루니와는 아직은 생각이 다릅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 이후 거센 사퇴론에 직면해온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는 모처럼 한숨 돌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논란과 맞물려 관심을 모았던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의 어제 연쇄회동이 집단적인 후보 사퇴 요구 분출 없이 종료됐습니다. 지난달 27일 재앙적인 수준의 대선 후보 첫 TV 토론으로 불거진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과 본선 경쟁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는 계속됐지만 공개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수행을 지지하는 발언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일 의원들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완주 의지를 강조한 가운데 비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불출마 필요성을 거론했던 하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원에서는 개별적인 공개 사퇴 요구가 추가로 나오고 상하원 전반의 바이든 대통령의 경쟁력에 대한 회의론은 계속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유지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오전 하원 의원 총회에 이어서 낮에는 상원의원 오찬회의를 각각 진행했으며 두 회의 모두 의원들 간의 총의가 하나로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달 토론 이후 처음 개최된 정례 하원 의원총회는 2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전체적으로 자유 발언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의총에서는 최소 20명 정도의 의원이 발언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 참석 하원 의원은 회의 분위기 자체는 거의 만장일치로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리키 젤리 하원 의원은 어제 오후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13명 민주당 하원 의원 가운데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한 사람은 쉐릴 의원까지 모두 7명입니다. 하지만 의총 전후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수행을 지지하는 공개 발언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비공개 회의석상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언급했던 제리 네들러 하원 의원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것이며 우리 모두는 그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원 흑인 의원 모임, 히스패닉 의원 모임, 진보 성향 의원 등은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수행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상원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본선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다만 상원에서는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언급하는 인사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상원의원은 대선 우려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론 진화에 나서서 일부 성과를 거두고는 있지만 민주당 내 반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절실히 필요로 하는 민주당 고위 인사들의 지지를 얻고 워싱턴 DC에서 개막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제75주년 정상회의에서 자신감 있는 연설은 했지만 그의 나이 81세와 건강에 대한 의구심이 재선 도전을 계속 방해하고 있다고 AFP 통신이 보도한 것입니다. 어제 열린 민주당 상하원의 연쇄회동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집단적인 요구는 물론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쟁력 문제로 회의 분위기는 어두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또 민주당 전체 하원의원 모임의장인 피트 아길라 의원 등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힙니다. 그러나 AP통신은 민주당 의원들의 바이든 대통령 지지는 매우 불확실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악시오스도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형편없는 대선 TV 토론 이후 처음으로 모인 어제 앞으로 나아갈 명확한 길을 찾지 못한 채 회동을 마쳤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미국에서 사흘 동안의 정상회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도 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이 논의될 예정인데 중국은 나토가 동진을 멈춰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창설 75주년을 맞아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는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입니다. 패트리엇을 비롯한 방공 무기체계 5기를 우선 지원하고 내년에도 요격 미사일 지원을 계속 이어간다는 게 나토의 계획입니다. Ukraine will receive hundreds of additional interceptors over the next year, helping protect Ukrainian cities against Russian missiles. 이런 지원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협력 국가들도 참여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In the coming days, the allies and our Indo-Pacific partners will launch 4 new joint projects on Ukraine, on artificial intelligence, on disinformation, and on cybersecurity. 중국은 이런 협력이 자국을 겨냥한 나토의 동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토가 끊임없이 방어 구역을 넘어서면서 대결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反对北约拿中国当借口东进亚太搅动地区局势 이와 관련해 중국은 러시아의 동맹인 벨라루스와 함께 폴란드 접경에서 합동 군사 훈련에 돌입하는 등 나토에 대한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2024 북다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 핀란드, 일본, 노르웨이, 영국 등 10여 개국과 연쇄 양자회담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친교 만찬에 부인 김건희 여사도 함께 참석하게 됩니다. 내일은 나토의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회의와 본회의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또 나토와 미국, 유럽의 5개 띵크탱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나토 퍼블릭 포럼에도 참석해서 인도태평양 세션에 단독 연사로 나서 연설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발신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연대를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도 대선 리스크가 들이우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불확실성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나토 동맹국 정상들의 불안감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욕타임즈는 나토 지도자들이 나토 중심부에 구멍이 뚫릴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은 북미와 유럽 지역의 안보 동맹체인 나토의 중추국가로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토의 미래가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나토 창설 75주년 정상회의를 러시아 등 적국의 위협에 맞서 나토 결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신의 고령 논란을 불식시킬 기회로 삼는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나토 정상들은 나토를 중시하고 지지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더 이어갈 수 있을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완주 의사를 거듭 밝혔지만 그의 미래가 불확실한 가운데 나토의 비우호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은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 나토를 쓸모없다고 치부하면서 탈퇴 위협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 페이트리엇 등 방공 무기 체계를 추가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TV토론 참사 이후 인지령 논란에 휩싸인 바이든 대통령은 높은 어조와 단호한 목소리로 토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의 어린이 병원 공습에 국제사회가 분노하는 가운데 개막한 나토 정상회의의 최대 의제는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푸틴을 막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등 방공 무기 체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Today, I'm announcing an historic donation of air defense equipment for Ukraine. The United States, Germany, the Netherlands, Romania, and Italy will provide Ukraine with the equipment for 5 additional strategic air defense systems. 또 앞으로 수개월간 미국과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 전술 방공무기 10여 개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나토가 약해질 것이란 우려를 염두에 둔 듯 압도적인 다수의 미국인이 초당적으로 나토가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동맹국들은 미국과 유럽의 대러시아 단일 대오 강화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And remember, the biggest cost and the greatest risk will be if Russia wins in Ukraine. We cannot let that happen. 토론 참사 이후 불거진 고령 논란을 의식한 듯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내내 눈과 목소리에 힘을 줬습니다. Russia will not prevail. 미 언론들은 세계의 이목이 쏠린 국제 무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무사히 첫 연설을 마쳤다고 평가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마지막 날 각본 없이 진행되는 기자회견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또 한 번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측근의 도움으로 1년 이상 급속한 노화 증상을 숨겨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백악관의 고위 참모들이 바이든의 고령을 숨기기 위해서 일정과 동선을 제한하고 개인적인 접촉도 관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전 원고 없이 즉흥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적극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기자회견이나 방송 출연도 제한됐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NFL 결승전 슈퍼볼의 중간 휴식 시간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해달라는 제안도 2번이나 거부했습니다. 백악관 참모들은 각종 행사에서 기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동선의 수십 미터 바깥에 차단막을 설치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 기자들이 멀리서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던지는 질문을 방해하기 위해서 행사장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트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끔 대통령이 행사장에서 기자들 질문을 받을 경우에도 예, 아니요 등 단답형 답변을 하거나 아무 말 없이 엄지를 치켜드는 식으로 얼버무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경쟁자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TV 토론과 골프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유세에서 TV 토론 이후 당 일각의 후보직 사퇴에 압박을 받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 전 세계 앞에서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공식적으로 주겠다며 이번 주에 하자, 사회자나 규칙 없이 남자 대 남자로 하자고 재차 제안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펀드레이저를 위해서 LA를 찾았을 때 펀드레이저에 참석한 대표적인 할리우드 스타 조지 클루니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연방의회 민주당 의원 다수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완주를 지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를 둘러싸고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엇박자가 오래 이어지는 만큼 대선까지 시간이 없는 민주당에게는 매우 불리합니다. 여기서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현호, 김윤정이었습니다.